안녕하세요. 바른 책방의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헤일 도스킨의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 내용 중에서 저항감 흘려보내기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항감 흘려보내기는 심신수련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항감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하는지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자신을 흐름에 맡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흐름에 대한 저항감이다. 저항감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항감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저항감은 느껴진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끊임없이 저항감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는 것, 타인으로부터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는 것, 모두 저항감이 일어나는 작용이다. 저항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정의해 보자면, 첫째,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과 같은 느낌. 둘째, 어떤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힘이 실제하든 상상이든 모두 저항감이다. 셋째,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또한 저항감이다. 그 느낌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적 노력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저항감이다. 넷째, 저항감은 무엇인가를 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무엇인가를 할 때의 어려움이다. 무언가를 쉽게 하려면 그걸 하기로 결정하고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안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저자는 저항감이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감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꽉 막힌 상태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꽉 막힌 상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아가면서 안 풀리거나 답답하게 막혀있는 부분, 갇혀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경제적인 결핍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막혀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지금 꽉 막혀 있어. 나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답답함을 느끼도록 허용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이 상황, 사람, 문제를 바꾸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대로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연습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깊은 신뢰입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 문제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그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그것에 저항하기보다는 허용한다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완벽한 시점에 완벽하게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야말로 실제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제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어찌 보면 흘려보내기의 과정이 마음 공부나 명상과 같은 심신수련의 방법이다 보니 돈을 주고 가방을 사는 것처럼 단순 명쾌하게 알아차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이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방편으로 좋을 듯 해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나친 애씀 또한 저항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말에 어느 스님의 강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법계가 한뜻으로 움직일 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 애쓰지 마라. 그저 여법하게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과 흘려보내기의 과정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흘려보내기를 하려 할 때 종종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건 역시 저항감에 부딪힌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완강한 저항감을 붙들고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미 하던 대로 하게끔 일단 허용해 준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날 것이다. 이때 흘려보내기가 저절로 될 것이다. 스스로의 다짐이나 누군가의 강요, 이 모두가 저항감을 만들어내고 그 저항감에 결국 우리의 발목이 잡힌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요를 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나의 의지나 의도 역시 저항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글을 읽어보니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흘려보내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항감은 세상을 밀어내기 때문에 세상은 반대로 나를 밀어낸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세상은 가능태 공간, 즉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저항감에 부딪히면 열린 세상이 아닌 닫혀있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것,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그때그때 흘려보내기를 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린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방편을 수도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흘려보내기 기법 역시 하나의 심신수련법이고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만 기대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흘려보냄으로써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계실까요? 그 방법 또한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의 앞선 스승으로 인해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서 바른 책방은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